최근 한국 증시, 특히 삼성전자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엄청난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분석해서는 이 랠리가 과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건지 그 실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겠죠. 한국 증시가 정말로 역사적인 상승장, 그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시적인 전망의 출발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발단은 바로 이 전망입니다. 맥쿼리 증권이 최근 보고서에서 뭘 예측했냐면 2026년까지 코스피가 무려 6,000포인트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정말 대담한 예측을 내놨거든요. 지금 지수를 생각하면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폭이죠.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분석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거대한 시장 전망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48%라는 숫자가 그 전망의 핵심 근거입니다. 맥쿼리가 분석한 걸 보니까 한국의 주요 기업들 중 약 70%가 2026년까지 평균적으로 주당 순이익이 무려 48%나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이게 바로 강력한 실적,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우호적인 정책,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아니 근데 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걸까요? 이 놀라운 전망을 이끄는 핵심 엔진, 그 심장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번 상승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 그리고 두말하면 잔설이죠.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엄청난 기업이익 성장 있죠? 그중에서 무려 68%를 딱 두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해낼 거라는 분석이에요. 나머지 시장 전체가 힘을 합쳐도 32%인데 말이죠. 이 두 기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실감이 나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죠. 삼성전자에 한번 제대로 돋보기를 대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화려한 컴백,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목표 주가를 얼마나 높여 잡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하나증권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5만 5천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증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먼삭스 역시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올렸어요. 이 말은 즉 시장의 큰손들이 모두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낙관론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바로 삼성전자의 핵심 먹거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골드만삭스 예측인데 내년에 디램 가격이 무려 80%, 낸드 플래시 가격도 50%나 폭등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그야말로 강력한 순풍이 불어주고 있는 셈이죠. 아니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그 뒤에는 정말 끝을 모르는 식욕을 가진 거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수요 폭증의 진짜 이유, AI에 대해 좀 더 알아보죠. 이 엄청난 붐에 기름을 붓고 있는 그 멈출 수 없는 연료는 뭘까요? 바로 AI 시대를 위해 태어난 특별한 종류의 메모리입니다. 그게 바로 HBM, 고대역풍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같은 강력한 AI 칩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옆에 찰싹 붙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공급해주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I 거인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인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 사업인지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올해 6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40억 달러로 단 1년 만에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와, 이렇게 좋은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럼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과연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죠. 주가가 이미 꽤 올랐는데 혹시 너무 비싸진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 회사의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가 1년에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몇 배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이 숫자가 낮을수록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싸다, 즉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표를 보시죠.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PR은 7.6배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어떤지를 보는 PBR도 1.4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아직도 싸다, 즉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그럼 한국 시장에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른 유망한 분야들도 한번 쓱 훑어보면서 큰 그림을 완성해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반도체가 이렇게 잘 나갈 때 다른 분야도 놀고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가령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력기기 분야가 뜨고 있고요. 또 전 세계를 휩쓰는 K뷰티나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다시 돌아온 조선업의 호황까지 이런 다른 수출 주력 산업들도 아주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우리 세상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세상의 가장 밑바닥, 그 토대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